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 리제 사건 탐정이 답을 찾다라는 영상의 주제는 도남동 살인사건입니다. 도남동 살인사건.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미제 상태입니다. 2019년 4월 현재 미해결된 상태이고, 자, 사건이 일어난 때는 2005년 초여름입니다. 초여름. 2005년 6월 16일 성북구 도남동의 미입주 아파트, 미분양된 아파트로 추정이 되고요. 입주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미입주 아파트에서 이혜령 씨라는 그 당시 30세의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자, 미입주 아파트라는 얘기니까 사람이 없는 집이었고 아파트였는데 그 사체가 발견된 위치가 안방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30평 형대 아파트 들어가면 출입구에서 들어가서 화장실이 보통 출입구 가까이 하나 있죠. 그다음 거실을 통과해서 이제 안방에 가면 안방 속에 깊이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그쪽에 또 화장실이 있죠. 그 안에서 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제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사체가 발견된 상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변기가 이렇게 박살나 있어요. 변기가 깨져 있고, 유리도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부딪히든 어떤 물리력이 강력하게 생긴 거죠. 자, 변기가 보통 어떤 사기 그릇이나 이런 재질로 돼 있잖아요. 딱딱한 재질인데 머리를 받았든 뼈를 받았든 어떤 충격에 의해 변기가 파손이 돼 있다. 그리고 유리도 파손이 돼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머리채가 이 사망한 이 씨의 머리채가 뜯겨서 위에 뽑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머리채를 잡았다는 거예요. 뽑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용의자를 먼저 얘기를 하면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이혜령 씨의 결혼식에까지 방문할 정도이고 부동산도 같이 함께 알아보러 다닐 정도, 그리고 사건 당일날 점심도 같이 이혜령 씨가 도시락을 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같이 먹을 정도, 그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이 당시 K대학의 교수가 용의선상에 많이 지목이 됐고요. 여론에서. 두 번째는 이제 남편이 혹시 살인의 용의자가 아니냐 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남편은 거의 준재벌 수준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부동산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 집안에서. 그리고 결혼을 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다. 근데 이 남편이 외도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게 이제 조사 결과 나와요. 그리고 이혜령 씨도 약간 어떤 미인대회에 출전 그런 기록도 있고 굉장히 외모가 좋았다.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편의 외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이 처음에 언급한 교수가 했던 진술 중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 이제 남편을 용의자로 보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혜령 씨가 혹시 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아니냐, 전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하는데도 대학생 이렇게 행색을 하면서 헤어진 이후에도 이렇게 잘 밥도 사주고 잘 지냈다라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랑. 어쨌든 용의선상에는 3명이 올라오는데 일단 이 3명을 먼저 한번 제가 거론을 해봤습니다. 자, 사건 개요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남동의 한 미입주 아파트에서 이제 광고 전단을 돌리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이요, 이 당시에 2005년 6월 16일에 위층에서 보통 전단지를 붙이면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해요, 알바를 할 때. 근데 이제 6층이야, 6층에서 유독 이상한 냄새가 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입주 세대인
아파트가 이제 막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뭐 샷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아파트를 사기 위한 사람들 뭐 관리업체에서도 그렇고 많이 들락날락 하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비밀번호가 0000, 1111, 1234 뭐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뭐 문이 좀 열려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안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자꾸 냄새가 나니까 이제 거실을 통과해서 안방까지 진입을 했대요. 진입을 하고 화장실을 보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한 30대 여성의 변사체가 있었고 겉옷은 찢어져 있었고 속옷도 반라 상태로 좀 벗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실종돼서 실종 신고를 했던 이혜령 씨의 사체라는 게 결과 밝혀졌다. 일주일 정도 됐다라는 거죠. 실종 신고한 지는 일주일 후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이 사람이 실종된 이혜령 씨가 맞다. 여름이니까 초여름이고 뭐 이때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6월 중순이니까. 그래서 형체를 좀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자, 이혜령 씨는 부산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서울의 명문 K대학교에 편입해서 2004년에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또 명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좀 재산이 많은 그런 집의 아들과 2004년 즉 1년 전에 결혼을 했다. 이 씨가 최종적으로 보여진 사실은 그날 캠퍼스 안에 K대학 캠퍼스 안에 모 은행 CCTV 안에 2시 좀 넘어서 찍힌 게 다다. 그날이요. 자,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수사에 들어갔지요. 수사에 들어갔는데 성폭행의 흔적이 있지는 않았다. 옷은 벗겨져 있었지만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다. 정액이나 이런 반응도 음성이 나왔다. 머리카락이 뽑혀 있었다. 그리고 파손의 흔적들이 있다. 화장실이. 자, 여기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마지막으로 캠퍼스 안에 은행 CCTV에서 발견된 이 사람이 이 씨가 사는 곳이 고려대학교 사는 곳이 강남 아래쪽이었다고 해요. 강남 아래쪽이고 이 K대학교는 위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사체가 나온 이 위치는 도남동이란 말이에요. 도남동은 K대학교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강북 쪽으로 위쪽으로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 갈 이유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를 갔을까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 또 이혜령 씨가 술을 잘 못 마신다라고 해요. 주변인들 말에 의하면.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위장약을 또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이 사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니까 뭐 우리 음주운전으로도 면허 취소를 넘어가는 거고, 사실 이 만취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술을 평소에 먹지 않는 이 씨가 술을 이렇게 많이 먹을 만한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이 교수의 행적을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날 점심때 평소에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두 사람이 부동산도 함께 보러 다녔고 좀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는 소문이 좀 무성했는데, 이 교수와 점심때 이제 연구실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이 사망 당일날. 그런데 이 점심을 나가서 먹은 게 아니고 이 사망한 이 씨가 도시락을 싸왔다라고 해요. 조금 이상하죠? 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소문에는 뭐 이거 내연관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내연관계는 절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인 교수의 이제 어떤 조사를 하는 와중에 이 사망한 이 씨의 가슴에서
DNA가 검출이 되는데 그 DNA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교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내연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어떤 성적인 관계도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바꿔요. 내연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사체에서 DNA가 나왔습니다 라고 경찰이 하고 그걸 조사 중입니다 국과수에서 라고 하니까 사실 내연관계였습니다 라고 하는 번복되는 진술을 합니다. 똑똑한 교수님이. 자,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일 행적을 보니까 같이 뭐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진술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저녁 때 뭐 교수들 뭐 모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한 30-4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뭐 그런 시간이 한 30-40분 정도 뜨는 그런 게 또 나와요. 자, 두 번째 용의자는 남편인데 남편은 결혼을 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 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불만을 많이 표현을 했다. 사망한 이 씨가. 그리고 평범한 집안에서 이 씨는 자랐는데 거의 뭐 준재벌급인 집안과 좀 약간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갈등이 있었지만 아내와 뭐 결혼 생활을 위협할 만큼의 큰 불안은 없었다. 그리고 뭐 사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 사건 당일날 또 알리바이가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살인할 만한 동기도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남편은 크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렇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한번 답을 좀 찾아 나가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방 화장에서 이 씨의 머리카락과 여기에 추가될 수 있는 결정적인 남성 의류에서 남성 의류 단추가 발견이 되고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여기서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 피해자가 원피스의 앞부분이 이렇게 찢겨져 나갑니다. 찢어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메고 있었던 가방은 그대로 맨 채로 사망을 했다. 자, 그대로 맨 채로 사망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까요? 이 가방을 내려놓고 다짜고짜로 이 가방을 내려놓고 뭐 마음 먹고 진짜 둘이 어떤 몸싸움을 한 건 아니지 않을까. 가방을 맸다라는 어떤 실갱이가 있었지만 나는 이 자리를 빨리 좀 이탈하겠다, 빨리 떠나겠다, 이렇게 가방을 메고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오래 여기서 머무를 건 아니다. 그리고 또는 잠깐 들렸다. 어떤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잠깐 들린 것 뿐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황이 될 수가 있어요. 가방을 메고 있는 건. 자, 제가 머리카락을 자꾸 언급하는데요.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현장에서 남성의 단추가 나왔는데 이 남성의 단추가 나왔고 그 피해자의 가슴에 남성의 책이 나와서 그 안에 남성의 DNA가 나왔어요. 자, 남성의 단추가 나왔고 남성의 DNA가 나왔기 때문에 범인은 남성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모든 언론에서 단정을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번 반문을 좀 해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머리채를 잡아 뜯는 거는 남성이 하는 확률이 많을까요? 사실 남성이 여자를 제압할 때 폭력을 쓰든지 목을 뭐 이렇게 사하는, 이게 지금 사인은 뭐 지금 목을 졸라 죽인 건데 머리를 잡아서 뜯어냈단 말이에요. 머리를 잡아서 뜯어낸 거는 제가 이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뽑아서 그걸 유리에다 그냥 놓고 갔다. 자, 이거 머리채 잡은 사람 여자 아닐까요? 자, 이 당시에 피해자와 함께 발견된 남성의 단추는 이 혈은 피해자의 어떤 그런 몸 바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단추를 뭐 갖고 다니고 소지하고 다녔던 그런 단추는 아닌 거지. 사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의 단추가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쉬워스라는 미국
골프웨어 브랜드라는 거예요. 이 단추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 보세요. 2006년에서 2003년에 2006년도 사이에 제작된 미국의 골프웨어이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고가에 속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뭐 처음 듣잖아요, 그죠? 장사가 잘 안 됐나 봐 한국에서. 그래서 금방 철수를 했다. 애쉬워스라는 이 단추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미국의 이 골프웨어는 한국에서는 금방 철수를 했지만 어느 정도 고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혹시 미국에서 뭔가 좀 오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입은 건 아닐까 라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지요.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꼭 생활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고가 브랜드를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이 교수가 말이죠. 이 교수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용의자일 확률이 좀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아까 머리카락 얘기를 했는데 남성의 단추와 남성의 DNA가 나왔는데 이 DNA는 확인 결과 교수의 것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됩니다. DNA만 교수 거라면 이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자백만 받아내면 될 텐데 자, 남성의 미국 고가 골프웨어 브랜드 단추가 나왔고 남성의 타액이 DNA가 나왔는데 DNA가 교수 것이 아닙니다. 범인은 남자로 추정을 하지만 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DNA 상으로는. 물론 DNA가 잘못 묻혀져 있었던 건 아닐까? 거기가 화장실이고 입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입주민은 아니지만 입주 전에 어떤 그 업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뭐 침을 흘리거나 그런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요, 이 뭐 가슴에 묻어있는 타액은 범인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DNA는. 근데 이 사람 건 아니란 말이야. 이 교수는 교수 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껴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프로파일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DNA에 꼭 함몰되지 말자. DNA 말고 DNA에게 꼭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가 범인일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DNA는 분명히 범인의 것이고 이 교수가 직접적인 저는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물론 남편도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장에는 남자의 미국 애쉬워스라는 남성용 단추가 나타났고 그 다음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수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입니다. 또 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교수에 대한 어떤 진술이나 내용이 좀 상당히 믿음이 안 가게 이 사람이 말을 하지요. 컴퓨터에서 사망한 이 양의 유서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자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는 의도로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컴퓨터에서 암호가 걸려 있어요. 근데 암호가 걸려 있는 거를 본인이 입력을 하고 암호가 이거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유서 텍스트 암호를 풀어서 본인이 제출을 합니다. 남편이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암호는 어떻게 아냐는 거죠. 물론 둘이 굉장히 내연관계이고 가까운 사이면 암호를 알 가능성도 있지만 굳이 유서에 대한 거가 나왔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조금 이상하다. 교수가 피해자가 컴퓨터로 유서를 쓰는데 피해자 후배 누구누구가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사 결과 그 확인 결과 그걸 도왔다는 사람은 사실 무근이라는 거야. 말을 좀 지어낸 거지 교수가. 예. 자, 살인을 당한 피해자가 갑자기 또 유서를 남겼다는 것도 또 이상해요. 이게 교수가 지금 냄새가 많이 나죠, 그죠? 그리고 이혜령 씨가 실종된 날에 그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얘기를 했어요, 교수가. 살해 일주일 전에. 근데 보세요. 근데 남편에게 뭐 연락을 해요. 남편에 연락을 해서 이혜령 씨가 집에 왔느냐 뭐 이런 행방을 남편한테 왜 물어보냐고 자기가 물어봐요. 그 다음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남편에게 내연의 여자가 있다. 남편에게 내연의 여자가 있다.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혜령 씨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혜령 씨 가족에게 이혜령 씨 남편이 내연녀가 있어라고 알리바이를 자꾸 남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확인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교수가 유력한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요. 그리고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약간 좀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정황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 나가 봐야죠, 그죠? 국내 최초 탐정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임병수 대표는 범인을 지목을 하고 추려 나가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저는요, 처음에 이 사건을 보면서, 자, 교수가 범인일까? 일단 남편은 범인이 아닌 걸로 일단 저는 좀 판단을 했고요. 교수가 범인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왜 범인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살인을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발적인 살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날 점심 때 같이 밥도 먹었어. 그리고 도시락을 싸올 정도의 어떤 가까운 정도의 사람이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이제 뭐 미분양 아파트, 뭐 부동산을 같이 보러 다녔으니까, 같이 이렇게 뭐 그런 의심을 살만하죠, 충분히. 근데 과연 굳이 죽일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둘이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자가 교수를 협박을 하는 정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꼭 죽일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최초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면식범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수랑 함께 이 부동산이나 이런 분양사무실을 좀 같이 몇 번 들렸던 거야. 특히 6층을 들렸을 수도 있고. 자, 들렸는데 이 들리는 거를 본 부동산 업자나 뭐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부동산을 하면서 뭐 부동산 경매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부동산 업자 중에서도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뭐 이 교수 이 사람만 입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미국에서 결국 미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때 또 판매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이 여자를 다시 한번 좀 불러서 이렇게 좀 알아보는 와중에 이 화장실은 여기고 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고 이걸 얘기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강간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 여자가 이제 도망가려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판단했어요. 이 여자의 어떤 치마 원피스를 입은 상태였고 초여름이었고 6월에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준수했다라고 하고 또 뭐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발적인 부동산 관련된 사람이 이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 집을 설명을 하면서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일단은 프로파일링을 하는 중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저는 어쨌든 교수가 너무너무 많이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많이 가는데 자, 보세요. 일단 비면식범, 부동산 업자나 이런 주변에 한두 번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좀 심상치 않은 건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이날 술을 많이 마셨는데 부동산 업자하고 과연 이렇게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실 또 이유는 없어. 그래서 제 가능성을 한번 교수에게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기로 했어요. 교수가 그렇다고 해서 죽일 이유는 없다. 죽일 이유는 없지만 죽였다. 그럼 만약에 교수가 죽일 이유는 없지만 뭐 갑자기 거기서 뭐 성적인 흥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뭐 그런 살해 시도를 했다라고 쳐요. 근데 머리채를 다 뽑을 필요는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머리채가 뽑혔다는 거야. 자,
내가 내연녀를 사망할 계획을 갖고 죽이든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 끌 정도의 어떤 분노를 교수에게 이 여자가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도시락도 싸우고 뭐 그런 어떤 거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요 머리채를 잡아 뜯은 사람이 여자이고 이 교수가 굉장히 많이 이 소문이 좀 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집도 보러 다녔고 집도 보러 다녔는데 이 집도 본 거야. 이 집도 보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의 범행은 아닐까요? 교수와 가까운 사이이고 이 여자를 머리채를 다 뜯어버릴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짓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남자의 어떤 단추와 남자의 DNA가 나왔습니다. 근데 DNA는 교수의 것은 아닙니다. DNA 남자의 것이 나왔고 술도 교수랑 같이 먹었고 남자의 DNA가 나왔고 다 정황상 교수가 맞는데 DNA가 남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DNA에 너무 함몰되지 말자. 그럼 교수가 범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DNA 검사를 뭐 괜히 하겠습니까? 저는요, DNA가 뭐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다른 사람의 뭐 여러 DNA가 거기 섞였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이미 있는 DNA가 검출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뒤집어 놓은 걸 엎드리는 걸 뒤집는 과정에서 묻을 수도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가능성들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저는 DNA가 범인의 DNA라고 확신하고요. 유전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DNA는 교수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 현장에는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 여자에게 이 피해자 이 씨에게 억하심정을 갖고 있었던 여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쥐어뜯을 만큼의 강력한 분노가 쌓여있는 사람이 절제되지 않는 어떤 폭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 여자 혼자 이 여자를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 데리고 간 사람이 이 여자의 지인이나 친척이나 뭐 애인일 수도 있고 남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동반해서 갔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 남자의 DNA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단추입니다. 살인에는 직접적으로 남자가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인은 오랫동안 이 씨를 벼르고 있었을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같이 좀 가달라고 했을 거예요. 같이 갈 만한 위치에 있는 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갱이가 벌어지고 머리채를 잡고 뜯다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살해를 당한 이 씨는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메고 있었다는 건 빨리 이 자리를 이탈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탈하려고 했다는 건 처음에는 어떠한 이유로 유인을 했을 거예요. 이 여자를. 유인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따지고 들다가 작정을 하고 이제 폭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폭행을 한 건 제가 볼 때는 여자가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머리채를 쥐어뜯고 나중에 목 졸라서 죽입니다. 자, 보세요. 살인이 목적이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면 보통 흉기를 준비하고 칼로 자르고 뭐 찌르고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분노에 치밀어서 물론 죽이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뭐 이것저것 따지려고 얘기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이 정말 안 좋게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목을 졸라서 죽였다. 근데 목을 졸라서 죽일 정도면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을 졸라서 죽이는 과정에서는 여자가 개입됐을 것 같아요. 이 남자는 불의의 어떤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의 말을 듣고 따라간 남자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거를 말리는 과정에서 단추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죽은 그 여자를 해결을 하기 위한 와중에 이제 어떤 DNA, 남자의 DNA가 흔적을 거기에 이제 남겨졌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앞에 이 옷을 찢어갔잖아요. 그죠? 옷을 찢어간 이유는 그 찢어서 뭐였겠어요? 미입주 아파트니까 어떤 아무것도 없잖아. 뭐 생활도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찢어가지고 이 문 같은 데 닦았을 거예요. 받아가고. 그 지문 증거인멸하는데 활용이 됐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지금 누구라고 딱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죠? 예, 너무 이거는 좁혀지는 상황이고, 이 교수가 지금 현직 교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누구라고 제가 주목을 하기가 너무 겁나요, 지금. 딱 한 사람 나오니까. 자, 이 교수의 DNA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DNA가 남겨진 거는 이 교수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 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어가지고 뭔가 분노 서린 어떤 행동을 하다가 이 여자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여자를 뭐 밀쳤을 수도 있고 머리를 쪘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고의와 어떤 뭐 과실이 합쳐진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도 이 남자를 같이 좀 데리고 와서 나랑 같이 가달라 해서 옆에서 보면서 말릴 수도 있고 같이 따졌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범행에 가담을 이 남자가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면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교수는 알고 있어요, 모든 걸. 왜 알고 있냐? 자, 보세요. 저녁 때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 늦었습니다. 별로 교수들이 물론 늦을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뭐 굉장히 뭐 큰 바쁜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이 모임을 하는 곳이랑 이 사체가 발견된 곳이 수경차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수와 가까운 어떤 여성이 남성과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에게 알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미리 예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 여자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걸 미리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걱정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만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여자일 확률이 높죠, 범인은.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이제 경고를 받았을 거야, 교수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예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연락을 했을 것 같아, 교수한테. 내가 이렇게 이런 사건을 저질렀어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교수는 그 범인을 감싸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일 것 같아.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 교수가 부랴부랴 유서도 만들고, 이 사건이 있을 때 유가족에게 전화해서 남편에게 애인이 있어요 라고 남편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뭐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형사에게 진술을 하고, 유서도 긴급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머리 좋은 교수가 앞뒤 말이 좀 안 맞고 자기가 얘기한 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후배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걸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그 사람은 그거 금시초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유서를 쓰는 걸 도움을 줬다라고 지목한 후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걸 기억을 못할 정도의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횡설수설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본인이,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교수가 범인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횡설수설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DNA에 착안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에 착안했습니다. 이 증거 두 가지, DNA와 뽑혀진 머리카락. 자, 여자 머리를 뭐 뽑아가지고 뭐 면식범일 경우에 완전히 강간을 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치정에 의한, 분노에 의한 어떤 그런 행동을 했다. 그리고 남자의 가담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부 쪽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자, 교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여자가 어떤 남자를 청부했다. 근데 청부한 사람의 단추에서 이 고가의 골프웨어 고가 제품이 나오기는 사실 힘들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제력이 있는 그런 남자가 가담을 했다. 그러면 이 교수와 관련된 여자도 경제력이 있는 여자일 확률이 높다. 교수는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했었다. 이 남자도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이 교수와 관련된 여자도 제가 누구라고 지목은 한 명이기 때문에 지목을 못하겠습니다. 교수에게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다면 모를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범인의 윤곽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DNA 빼고는 전부 다 교수가 범인인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DNA에 너무 함몰되지 말자 라고 지금까지 조사해서 많이 나오지만 저는 DNA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교수는 저는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많은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을 사람이니까 교수를 불러다 조사를 하십시오. 당일 통화네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어떤 여자랑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 여자와 관계되어 있는 남자의 단추입니다. 그 현장은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주관적인 견해이고 뭐 특정인, 특정 직업, 특정 관련인을 관련된 또는 분들을 명예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단 1%도 없고 대한민국의 탐정 발전과 미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저는 이 방송을 하고 제 주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또 많은 공유도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이 탐정방송 대표의 말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직접적으로 경찰에 제보도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